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보이시나요? 저 뒤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문이 열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책을 팔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이제 녹화하는 동안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짜잔!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쌤 에세이죠. 2월에 김영하 북클럽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북클럽 해가지고 같이 이제 또 김영하 작가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열심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은 상태에서 이제 참여를 했다가 이제 마저 읽고 또 이제 영상이니까 어쨌든 완독은 필수잖아요. 완독하고 지금 소개가 약간 늦었어요. 이 책은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결정은 이건 왜? 점점점 이런 생각이었는데 김소영 작가님 좋아요. 네. 어린이라는 세계, 환대하는 세계. 어린이라는 세계는 우리를 되게 환대한다라는 그런 문장들도 있고, 저 책 보이시죠? 좋은 이야기들, 문장들이 되게 좋아서 택을 되게 많이 붙이면서 봤던 책이에요. 뭐랄까,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책을 만들었었는데, 교육서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육 에세이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이제 만난 아이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책들을 보면 약간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린이책 이렇게 편집자에서 이제 지금은 독서 교실을 열고 아이들을 만나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선생님으로 바뀌셨는데, 그런 이제 초등 선생님들의 저학년 아이들과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글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는 지구인이 되는 중입니다. 교육공동집버스에서 나왔는데 초등 1학년 지구인이라고 하기엔 점점점 이런 책이 있어서 이 책도 이 책 다 소개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책 보면서 김소영 작가 이 책 나오기 전에도 이제 책방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한 권 한 권 사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책 읽는 법,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책은 어린이만 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 쉬운 책이 가장 선명하고 따뜻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책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대상으로 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림책도 마찬가지고 단지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공간에서 살아갈 때 타인을 어떻게 만날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들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이제 서가에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림책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들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책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뒤에 일단 잠깐 봐야죠. 김소영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다.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다. 어린이책 읽는 법, 말하기 독서법을 썼다. 말하기 독서법도 봐야 되겠네요. 뒷표지로 가보면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우리 곁에, 내 안에, 세상 속의 어린이를 쾌활하고 다정하고 신중하게 반기는 목소리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어린이 문학 평론가인 김지은 선생님과 윤가은 영화감독님의 추천의 글이 뒤에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지은 어린이 문학 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쁘다, 중요하다, 힘들다 라며 다그치는 어른을 힘껏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어린이는 더없이 다정한 사람들이다. 김소영의 글은 어린이만큼이나 따뜻하다. 맞아요. 따뜻했어요. 좋은 날을 상상하며 애쓰다 멍든 그 작은 마음의 한 자락까지 놓치지 않고 다가간다. 그러나 그의 글은 타협없는 엄격함을 가졌다. 어른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책의 어느 장면을 읽어도 이 질문만은 피할 수 없다. 어린이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고 세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당신이 잊고 있었던 신중하고 용감했던 당신의 세계다. 추천의 글이 막 너무 좋네요. 네, 영화감독 윤강현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유년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작은 감각들이 무뎌지고 퇴화한 어른으로서 어린이의 세계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의 키에 맞추어 세상을 보고 어린이의 보폭에 맞추어 걷고 뛰면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 때론 내 마음의 단단해진 근육들을 다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 김소영이라는 렌즈로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어린이를 온전히 마주하는 경험은 결국 우리 안에 오랫동안 꽁꽁 숨겨둔 가장 작고 여린 마음들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천천히 헤아리는 시간이라는 걸.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이라는 이런 근사한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밖에서 막 오토바이 다니고 네, 아주 배경음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 책 보면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서 텍 많이 붙여놨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한 권 정도 사놓고 그냥 에세이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맞아, 이런 애 있었어.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작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조카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린이를 만날 일들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일상에서 많이 마주치기도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를 웃음 짓게도 하고 뭉클하게도 만드는 그런 어린 존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고, 크게 3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곁에 있는 어린이와 나, 세상 속의 어린이. 이 책은 원래는 자기 이야기를 쓰시려고 하셨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책, 이제 편집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들하고 이제 독서, 교실을 하면서 자신의 일이기도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서 참 좋았었고, 중간중간 이제 책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책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서 이 책 궁금하다 하면서 이제 사 모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하면 막 순수하고 막 낙천적이고 막 아니면 개구쟁이거나 생각이 짧거나 막 이런 어떤 어린이에 대한 선입관, 편견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어린이라는 존재도 되게 정치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허세도 있고, 이제 뻥쟁이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이를 어떤 딱 정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제 다면적인 존재, 입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어린이도 좀 생각해보고, 좀 지금은 이제 초5가 되어서 많이 큰, 이제 곧 사춘기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언니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맞아, 그랬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의 품위 뭐 이런 이제 꼭지들도 있는데, 이제 독서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옷을 이렇게, 우리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갔을텐데, 아니면 미용실을 가면 이렇게 옷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물함에 넣어주고, 가운 입혀주듯이, 이제 옷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벗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품위를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도 되게, 나는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줬던 그런 책이었고, 이제 딱 덮고 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뭘 소개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이제, 여기는 연말 TV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아빠 어디가?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명이 있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이제 단상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글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꼭지는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라는 꼭지에 있어요. 2부 어린이와 나에 들어가 있는데 연말 TV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보는 리얼리티 쇼가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시대에 아이 돌보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쇼가 상을 받은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이 쇼를 보지 않는다. 육아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 떠맡겨지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불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이유는 거기 나오는 집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 예능이나 어떤 무슨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의 집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보면 막 유명한 사람들은 저 정도 유명하면 저런 집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 대목이 나만 그런 느낌을 우리 집이 너무 작아서 나만 그런 어떤 소외감 박탈감을 느낀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이 쇼를 본다. 세트장이 아닌 유명 연예인의 실제 집과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어린이를 본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어린이도 있을 거다. 그러나 어떤 어린이에게는 그 집이 꿈속의 것처럼 크게 보일 것이다. 그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누구와 볼까? 부모와 볼까? 혼자 볼까? 무엇을 하면서 볼까? TV가 놓인 곳은 어딜까? 그 어린이는 화면 속 아이를 부러워할까? 자기 현실과 너무 먼 일이라 아무 상관이 없을까? 만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기도 하고 뒤에서 아마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약간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한번 이제 그 어른들이, 그 프로에 나오는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울리는, 이제 막 죽은 척 한다거나, 아빠가 죽은 척 한다거나, 놀래켜서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이제 설정들이 있었나요? 연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항의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사과문을까지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아가지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뭐 어쨌든 애들하고 잘 놀아주면 좋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 보기만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는 못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되는 존재. 애들 잠깐 놀래켜서 울면 귀엽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막 울리고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정말 아주 얼마 없긴 하지만 그런 이제 어른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반응을 보면서 되게 막 즐거워한다는 거죠. 얘는 울고 있는데 얘는 울려놓고 막 너무 귀여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은 어린이를 대상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약간, 우리가 어린이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이제 언어가 생겨서 너무나도 이제 상식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예전엔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얘네들,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장난감 취급하는 그런 것처럼 어린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왔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라는 어떤 세계를 이렇게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 어린이를 만나면서 한 이야기들, 경험들, 생각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타자, 내가 아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존재, 뭐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뭐 자연물이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대할 때의 태도로 이렇게 전치시켜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참 되게 괜찮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안녕. 다음에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지구인 되는 중입니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